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수, 영국 지수, 그리고 독일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물든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 0.83% 오르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FTSE 지수도 0.17%,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프랑스의 지수는 1%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1.13%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해 12월 ECB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안에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로 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오기에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에서 4월로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시장은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점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명품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대표적인 명품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치몬트가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명품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리치몬트의 주가는 1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 덕분에 3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한 영향이었고요. 그 외에도 루이비통 모에 헤느시와 케어링 등 여타 명품 기업들의 주가도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해주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 좋은 분위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죠. 국제 유가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 막판에 가서 더욱더 급격한 탄력을 받으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 유가는 73.8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확전 우려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홍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확전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 않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북극 한파에 따른 극심한 추위로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한 직전 지난주 원유 재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인 EIA에 따르면 1월 12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게 250만 배를 줄어들었는데요. 극심한 추위로 노스다코타주의 원유 생산시설 약 40%가 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는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파키스탄의 영토에 공습을 가한 지 이틀 만에 파키스탄이 발루치 분리주의 무장 세력을 겨냥한 이란 내 보복 공습을 단행을 하면서 국제 유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 가격이 이번에는 1%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5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막판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국제 유가를 설명해드리면서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나날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 가격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기록했던 이 달러화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소폭 내리면서 금 가격 올라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애플의 주가 반등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을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의 강세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54%, S&P 500은 0.88, 나스닥이 1.35%,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55%의 상승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BofA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8에서 225달러로 높였다는 뉴스로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애플의 주가가 오늘 3.26% 반등하면서 대형 IT 업체들을 동반 상승시켰고 타이완 기반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이 예상을 상회한 4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20% 중반대의 매출 증가 예상과 자본 지출 증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9.8% 급등하면서 반도체 경기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점이 관련 업체들의 전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준 점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지속시키면서 오늘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전 주 대비 16,000건이 감소한 18만 7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2만 8천 건보다 2만 건 가까이 적은 수치였고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1만 건에 그쳐 전주보다 2만 6천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운송, 산업, 건설, 방위산업, 기초소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소매, 필수 소비재가 약세를 보였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44%, 달러 인덱스는 0.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리 커들러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월 의장이 경제 활성화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완전히 정치화하려는 게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지속되고 있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말이 옳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고 실업률은 4%를 밑돌고 있다며 적어도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며 시장이 연준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특별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며 파월 의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는 인물이라는 역사적인 명성을 얻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124만 배럴 증가한 1억 3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의 전망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하루 230만 배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오페크가 발표한 225만 배럴의 증가 전망치보다 크게 적은 것이었습니다. IEA는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 인해 최근 몇 달간 합의된 경제 전망치가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예상된 것은 팬데믹 이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중국의 경기 둔화, 세계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세계 해당 석유 거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 전체의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브라질, 가이아나 등 비오페크 그룹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석유 시장 전반에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오페크는 이달 초 올해 석유 수요가 225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IEA와 오페크는 장기 수요와 신규 공급에 대한 투자 필요성 등의 문제를 두고 현재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건설업체
세키스이 하우스에게 49억 달러에 인수된다는 소식으로 지난 1972년 덴버에서 설립된 주택건설업체 MDC 홀딩의 주가가 오늘 18.3%가 급등한 62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DC의 주주들은 주당 63달러를 받게 되며 이것은 전일 종가인 53달러 9센트에 비해 19%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세키스이 하우스는 2022년 완공된 주택수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주택 건설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양사는 일본에서 배양된 세키스이 하우스의 기술과 최첨단 건축 관행을 활용해 MDC가 미국 내 주요 주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고품질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거래는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380만 건이며 이어 미시간 대역의 1월 소비자 태도 잠정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68.8입니다.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트래블러스를 시작으로 엘리 파이낸셜, 코메리카 잉크, 헌팅턴 뱅크쉐어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프, 슐럼버거, 리전스 파이낸셜, 피프스 서드 뱅크, 그리고 월드 억셉턴스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아슬아슬한 지수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장중에는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기도 했다가 장 막판에 들어서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17%로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2,440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닥은 0.87% 오른 840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0.55%의 상승세를 드러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수급 주체별 흐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89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폭에는 제한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975억 원, 기관이 71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출하했습니다. 1,650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 반도체 섹터에서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종목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AI 관련 종목들 볼 텐데요. 플리토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94% 오른 42,100원을 기록했고요. 이스트소프트가 17.81% 오른 31,100원, 브리지텍이 13.4% 오른 8,550원, 리노스가 11.92%, 바이브컴퍼니가 11.03% 상승하면서 AI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된 전 세계 첫 AI폰으로 이를 기반으로 통화 중의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시간 통역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 내에서 구동이 되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고요. 한국어와 영어 등 13개의 언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색 기능도 간편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KB증권의 코멘트를 살펴볼 텐데요. KB증권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1분기 갤럭시 S24 판매량은 지난해 S23 대비 66% 증가한 1,200만 대로 추정이 된다고 봤고요. 또 전 세계 첫 메이저 온디바이스 AI폰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 스마트폰 신규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향후 2년 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를 기반으로 이 온디바이스 AI폰 점유율 5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의 판매는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수년 만에 중국에서 이례적 할인 판매를 할 정도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S24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뚫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I 관련 종목들 어제 강세를 기록하며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OLED 관련 종목들 볼 텐데요. 동아일텍이 24.84% 오른 7,640원, 풍원정밀이 23.63% 오른 7,690원, 선익시스템이 4.85% 오른 27,000원, LG디스플레이가 3.37% 상승한 13,180원, 야스가 1.84% 오른 1,49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LG화학의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OLED 관련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LG화학이 올해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패드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OLED 패널에 피도판트를 공급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동안 이 OLED용 피도판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노발레드가 납품을 해왔는데 LG화학이 이러한 패턴을 깨고 여기서 진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태블릿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OLED 아이패드가 출시될 경우에는 태블릿 시장 내 OLED 확산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시장 확대에 따라서 LG화학이 이 피도판트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어제 원격 근무 그리고 엔젤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급등을 한 건데요. 참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유엔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저출산, 엔젤 관련 종목들은 어제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정규장에서까지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캐리소프트도 7.52% 올랐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4.6%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동시에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 아이 보듬주택과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 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4.10 총선을 겨냥한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여야가 모두 다 저출산을 좀 해결하려는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는 엔젤주들 쪽으로 강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젤주뿐만 아니라 어제는 원격 근무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고요.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근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과다 경쟁 해소와 함께 유연 근로 등 근로 형태 개편 중심의 획기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도 급등했습니다. 포시스가 29.83%로 상한가 기록했고요. 알서포트가 25.94%, 더존비존이 13.33%, 링네트가 12.56%, ECS가 11.76%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